일단 진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사를 합격하게 되면은 평균 2년 반이잖아요. 2년 반. 짧게는 올해 이제 내년 1월 시작하면 1년 반이네요. 짧게 시작하면 1년 반, 좀 평균적으로 2년 반, 길면은 한 3년, 4년 이렇게 걸리는데, 일단은 공인회계사를 합격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이가 한 35살 이상 되지 않는다. 좀 그 이하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들, 합격생들이 회계법인에 들어갑니다. 4대 회계법인에 들어가요. 4대 회계법인 들어가는데, 이제 합격생 수가 늘었던 걸 아시죠? 1000명으로 늘었거든요. 늘어나서 1차 시험은 2000명 뽑고 이제 2차 시험까지 합격하게 되면 1000명 뽑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기준을 하게 되면은 850명이 뽑혔어요. 회계사 합격생 수가. 근데 4대 법인에서 뽑아간 숫자가 거의 850명, 9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4대 회계법인에서.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여러 가지 회계감사 제도도 많이 바뀌고 있고 시장 상황도 많이 변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생들 거의 8, 90%의 수험생들은 4대 회계법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4대 회계법인은 3일 회계법인 가장 1등 회계법인입니다. 매출액 5천억 이제 6천억 가까이 되는 1등 회계법인 3일 회계법인 그 다음에 2등은 삼정이에요. 원래 안진이었는데요. 뺏겼어요. 2등은 삼정, 그 다음에 3등은 안진. 한영하고, 그래도 안진이에요, 아직은. 그 다음에 한영, 이렇게 4대 회계법인이 있고요. 각각 멤버펀들은 3일은 PwC, 그 다음에 삼정은 KPMG, 안진은 딜로이트, 그 다음에 한영은 E&I 해가지고 멤버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4대 회계법인 가시게 되면은 2년 동안 실무수술 받고, 그 다음에 2년 마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는 합격증만 가지고 있고 공인회계사가 아닌 거예요. 3년 차부터 공인회계사인 겁니다. 미리 말하면요. 그리고 제가 합격할 때만 하더라도 세무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무사 자격증이 안 나와요. 그냥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주어지는 거고, 근데 세무사 자격증만 안 나오는 거지 세무사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세무사 일의 한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은 공인회계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대 회계법에 가는 사람 혹은 나는 좀 더 욕심이 많아서 로스쿨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금융공기업 여러분들이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예금결제원, 예금결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공기업들로 진출하실 분들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지만 4대 회계법인이 거의 8, 90%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거나 그리고 4대 회계법인에 미처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로컬 회계법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4대 회계법인이니까 4대 회계법인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은 근무하겠죠? 그런 다음에 진로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회계법인에서 계속 연차가 쌓여서 승진하면서 올라가는 경우 첫 번째 파트너가 되는 경우입니다. 파트너. 저도 입사할 때는 파트너를 꿈꿨어요. 근데 일하면서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파트너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회계사 시장이 커지고 우리가 회계 업계가 매출액은 계속 증가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시장이 커지게 되면 파트너 수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럼 파트너가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파트너가 될 수는 있어요, 나중에. 근데 예전보다는 그 쉽지 않은 추세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한 3, 4년 있다가 이제 진로를 결정합니다. 슬럼프가 와요, 여러분. 3년 차쯤에 안 올 수가 없어요. 3년 차, 4년 차쯤에 업무가 힘들고 실무 경험이 조금 쌓이다 보면 슬럼프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인더스트리로 갑니다. 여기서 인더스트리라는 것은 일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기업의 회계사들은 보통 생산직으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공장으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인더스트리의 회계팀, 재무팀, 전략팀, 기획팀 이런 쪽으로 빠집니다. 근데 요새는 회계법인보다 연봉이 좀 낮아요. 업무 강도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회계법인보다 업무 강도는 덜하지만 연봉도 그만큼 덜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회계법인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회계법인이요, 감사본부, 세무본부, 재무자문본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감사본부에서 재무자문본부로 가거나, 아니면은 재무자문본부에서 세무자문, 뭐, 이렇게 본부를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회계법인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다시 그 경력직으로 금융공기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경력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뽑아서 신입 위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보셔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행을 빼먹었네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한국은행을 갔어요. 신입으로 시험을 보긴 했지만 연차를 인정해줘가지고, 뭐 2년차로 한국은행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진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대 회계법인에 있다가 나의 영업력이 조금 있거나 내가 어느 정도 뭐 지역 유지다 하시는 분들은 로컬 회계법인, 그러니까 회계사무소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회계사무소를 하나 차려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로컬 회계, 중소회계법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로컬 회계법인의 연봉 체계는 뭐 4대 회계법인의 연봉 체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로컬 회계법인의 장점은 빠르게 성장해가지고 파트너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자기가 실력만 된다면. 4대 회계법인은 그런 직급 체계가 좀 대형 회계법이나 보니까 직급 체계가 조금 올라가는데 빠르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지만, 로컬 회계법인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되게 많네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투자회사라고 불리는 이제 금융회사들 있죠. 증권회사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자산운용사. 이런 증권, 회사들, 증권과 관련된, 금융과 관련된 회사들에서 투자심사역, 혹은 실제로 뭐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도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조금 길이 조금 복잡해요. 그 다음에 보통은 심사역으로 합니다. 심사역이 뭐냐면은 그 기업한테 돈을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제대로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회계사거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회계사는 금융시장에서 뭔가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중개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러면은 뭐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지만, 회계사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계사는요, 실물 투자 시장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좀 더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회계사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사는요,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뭔가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벌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거는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이런 데가 하는 거고, 회계사는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회계사는요, 기업에 대해서 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산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요. 뭐 바이오 산업은 어떤지, 건설 산업은 어떤지, 조선 산업은 어떤지, 해운 산업은 어떤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삼각김밥을 사 먹을 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때도 이 삼각김밥의 원가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매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편의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회계사 업무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을 다루는 그런 일이 회계사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네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어서 제가 혼자 떠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업무 비전은 그래요.